반갑습니다.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? 설 명절이 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은 수목금 3일 정도밖에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일주일은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 그렇게 느꼈습니다. 시간이 빠르다는 내용 한번 음,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. 음, 어른들,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의 회고되는 인생 이야기는 보다 압축되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.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그 한두 마디 속에, 한두 문장 속에 에, 좀 젊은 사람들 대비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.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되짚어 보면 지난 인생들이 그냥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짧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.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1년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1년은 많이 다르겠죠. 만약에 어, 초등학교 3학년, 뭐한 9살, 10살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1년은 자기 인생의 10%인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 배우고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가서의 그 기간 정도가 자기가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 수준 아니겠나 싶어요. 그래서 7살부터 10살까지의 한 3년 정도가 어떤 그 역사성을 갖는 기간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러다 보면은 1년은 그들의 인생에서 한 30에서 한 20%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죠. 근데 한 7, 80년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은 뭐 7% 정도에 7, 8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년 1년 지나가는 것이 갈수록 점점 그 인생살이한 기간 대비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. 즉 인생의 속도는 1년이라는 속도는 그만큼 더 작게 포지셔닝 되면서 기억 속에 그렇게 포지셔닝 되면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렇게 피어슨 포트폴리오를 길게 놓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순간순간에서는 되게 길어요. 이게 다 1년이잖아요. 이 기간들이. 이 15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그림으로 조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얼마 났어? 이렇게 간단히 결론이 나는 거죠. 근데 그 기간을 지켜가면서 버텨가면서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거는 또 다른 경험이죠. 2008년 금융위기 때 S&P 500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몸으로 받아낼 때의 느낌 어떻겠습니까? 우리 비슷하게 느꼈던 것은 코로나 때 이 하락이 작지 않게 느껴졌고요. 또 작년에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로 살아났던 경기가 다시 이제 양적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증시를 바라보는 기간 동안 또 길게 또 특별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 우리가 모두 같이 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르고 내리고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언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주머니를 채우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원만한 시간들을 이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기간들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죠. 저도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내 돈이어야 또 주머니에 들어 있어야 내 돈인 거잖아요. 잠깐 좋다 그래서 어디 좀 투자해보고 또 이렇게 귀가 얇아서 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코인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투자로 대박을 내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것이 인생에 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되려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가는 것들이 내 그 심적으로 내적으로 투자 근육 또는 그 부자 지수를 높여주는 좋은 또는 필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? 핵심 자산 관리의 척추 뭐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침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.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.
뭐 결론은 그냥 꾸준하게 원칙 가지고 투자하자 이 말씀을 다르게 또 드려본 것 같습니다. 결산 들어가 보면은 1월 27일까지 1179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주간의 환율이 0.06% 올라갔죠. 그러면서 자산 가치도 0.16 올라갔는데요. 어, 연평균 수익률로는 2.71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즘부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더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. 사실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이제 운용 그 피가 좀 1% 나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 수익으로는 좀 더 나을 수 있다. 한 3%대는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지난주 성과와 함께 증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난주에는 이제 나스닥이 4.32% 상승을 했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의 그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요. 지난주도 한 1% 후반대, 지지난주도 1% 후반대, 지난주도 4%대 해서 한 6% 정도 상승이 돼서 꽤 훌륭한 상승인 것 같습니다만, 뭐 아시다시피 떨어질 때 50% 떨어진 게 복구하려면 100%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터라 연 2주 동안 뭐 6, 7% 올라갔다라고 해도 떨어진 것에 대비한다면 고점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점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3% 정도 회복한 수준입니다. 뭐 그렇더라도 뭐 하고 말고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되니까요. 네, 그래서 S&P 500이 2.47%, 다우존스 역시 1.81% 상승했습니다. 지난주에 블룸버그 서베이가 있었어요.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했죠.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? 그랬더니 2,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입니다. 참고 사항이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도달할 확률이 65%로 예상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출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인데 소비자들의 지출,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.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65%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. 뭐 실적 발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기업들이 이제 정리해고 뭐 10,000명 단위 하는 데가 많죠. 뭐그 MS, 구글 뭐 이런 데도 인원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.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실업률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연말까지는 5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. 어떤 면에서 작은 수치가 아니냐? 전 인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5%만 일을 안 한다는 거니까 거의 다 고용된 거죠. 3%대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본다는 것 같은데 5% 정도는 큰 문제 될 수치는 아닐 것 같고 튼튼한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죠. 아,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큰 상승은 없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 역시 어,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예상보다 안 좋더라. 뭐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. 퍽 떨어진 것도 아니고 퍽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르긴 올랐는데 별로 의미가 크진 않아. 이런 수준이라 가지고 증시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. 오르긴 오를 건데 크게 의미 있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. 이런 정도로 보여질 가능성이 좀 전방위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. 지수 기준으로 그러한 거죠.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 부진, 뭐 이익,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뭐 소비 둔화,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이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이 부진할 것이다. 이런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반인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는가 싶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확 떨어지거나 나쁠 것 같더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. 이건 또 긍정적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아마 지금 지수가 연 2주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요. 경기 연착륙이라는 것은 바닥을 다 다진다는 거잖아요. 어쨌든 경기 연착륙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경기 상황 보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
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큰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죠. 그래서 뭐 조합해 보자면 뭐 안 좋을 거다. 안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. 그러면 적절히 상승세를 이어갈 건데 그 근거는 뭐냐? 연준이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래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결국 뭐 당분간의 증시는 뭐 극적인 상승도 없고 회복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호흡을 좀 고르기를 해서 경기가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기반 만드는 작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올라도 짠 하고 오르는 게 아닐 수 있고 떨어져도 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언제 오를지 어떻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규칙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피어슨 포트폴리오도 1월 말 정도에 다음 주죠. 리밸런싱을 해서 주식 편입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월 넷째 주입니다. 1월 다 지나갔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는 2월 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겠네요.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빠르고 무섭게 지나갑니다.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피어스원 인생 피어스 멤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